2021년도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외국 기준으로는 이제 하루 더 있어야 되긴 하는데 한국 기준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락세가 일단은 좀 약해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47,561달러, 이더리움은 3,700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강세까지는 아니더라도 몇몇 코인들은 그나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을 맞이해가지고 내년 전망에 대해서 월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내년 경기에 있어서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네요. 앞만 봐도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고, 두 번째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역시나 금리 인상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시기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증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3위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전염병 변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자, 여기서 1위와 2위를 보시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가장 우려가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그것도 우려가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상황을 해결하려면 이 강제적으로 정부가 나서가지고 소비자 물가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절대로 좋은 방책이 될 수가 없죠. 목마르다고 소금을 마시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자, 과연 미국 정부와 연준은 2022년도에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오게 될까요? 걱정 반, 관심 반을 가지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전까지는 테이퍼링을 할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태를 쭉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원이 아니죠. 지원이 아니고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풀겠다라는 것인데, 영국에서는 금리를 올렸는데 다른 유럽 국가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인플레이션율이 심화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매해 연말마다 미국 타임스퀘어에서 신년맞이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신년맞이 행사가 이번에는 현실과 메타버스상에서, 즉 가상현실상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이렇게나 많이 변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모기업이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유명 부동산 그룹인 제임스타운이 함께 손을 잡고 메타버스 플랫폼인 디센트럴랜드 마나에서 가상현실상에서 신년맞이 행사를 개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각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가상현실에서 개최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시더라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참여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메타버스 내년에는 과연 어느 정도로 성장하게 될 것인가? 이어서는 어제와 오늘 암호화폐 업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뉴스입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레러지 비트코인 추매를 단행했다고 하는데요. 1914개를 추가로 샀습니다. 평단은 49,299달러. 이번에도 물린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엊그제 이란 내에서 겨울철, 나라에서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란 내에서의 비트코인 채굴을 다가오는 3월 초까지 중단을 시키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합법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비트코인 채굴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가격 관련된 소식들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경제학자로 알려진 알렉스 크루거, 그는 지난 4년 동안 연초에 비트코인 성적이 좋았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통계를 이렇게 올리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연초마다 비트코인은 18%, 7%, 13%, 36%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연초 첫 주 효과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통계적으로는 이런데 통계만 봤을 때는 원래 올해 12월 달도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적으로만 이제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크립토 꼬안트의 쭈기용 대표, 최근에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여러가지 질의응답 및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는 이야기하기를 고래들의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불장 사이클은 끝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상승보다는 하락 및 횡보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주로 매수한 레벨인 3만에서 4만 달러 사이에서 비트코인이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락해도 10,000달러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쭈기용 대표 같은 경우는 가장 좋아하는 혹은 존경하는 온체인 분석가가 윌리 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윌리 우는 뭐라고 했죠? 다가오는 1월에서 2월 사이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과연 윌리 우의 예측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은 쭈기용 대표의 예측이 맞을 것인가? 커뮤니티에서는 쭈기용 대표의 발언이 그닥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분석가 데이비드 웨이브 플랜 B와 티격태격하면서 비트코인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교환했었던 사람인데요. 결국은 데이비드 웨이브의 예측이 맞은 것 같죠. 플랜 B의 10만 달러 예측은 무너졌습니다. 데이비드 웨이브가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가우스 채널, 이 모멘텀 지표를 봤을 때 비트코인은 2023년 전에 28,000달러대까지 떨어져서 테스트를 할 것으로 추정이 되며 단기적으로 헤드앤숄더 패턴 완성 시 25,0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겠다. 프랙탈에 의하면 비트코인은 2022년 5월 신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10만 달러대까지 상승하기 앞서서 바닥 가격대를 확인하지 않으면 장기 약세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를 따라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5월 신고점을 경신하기 전에 바닥을 한번 강하게 찍어주면서 28,000달러 정도대까지 내려왔다가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 3만 달러 가격대, 28,000달러 가격대 같은 경우는 데이터대시도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가격대이기도 하죠. 과연 비트코인은 그 자리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내려오게 될 것인가. 근데 뭐 내려온다 할지라도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간다라면 그렇게까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어서는 렉트 캐피털 분석가의 비트코인 차트 분석인데요. 자, 주봉 그가 예측을 했다시피 21 EMA와 50 EMA 사이에서 와리가리를 때려주고 있는 비트코인, 지난 5월과 비슷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것을 고려해봤을 때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45,112달러를 한번 때릴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겠죠. 비트코인 지금 현재 모습이 지난 5월과 비슷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식의 분석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가격 움직임들과 RSI의 모습을 봤을 때 상황이 비스무리하다. 그래가지고 다음 상승 전까지는 하락이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언제나 긍정적인 분석을 전해주는 매튜 하이랜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일봉을 봤을 때 상승 추세 지지 확인하는 것을 RSI 상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라가 주면은 얼마나 좋을꼬 라고 하면서 분석을 남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월봉인데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차트이긴 한데 이 월봉이니까 일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상승을 지속한다라는 그런 전제도 가져볼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당분간은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겠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이더리움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굉장한 과매도 상태에 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RSI를 봤을 때 그 수치가 4시간 봉상 30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과매기 수준, 이 과매기가 아니라 과매도 수준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서 7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다시 5월이 또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자, 그때 당시 이더리움이 2,000달러 이하로 크게 폭락했었던 그 정도 수준의 과매도 상태까지 넘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더리움도 반등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누가 과연 이더리움을 이렇게 팔고 있는 것일까? 용의자 중에 한 명이 또 적발이 됐다라고 하는데 관심쟁이 저스틴선이라고 합니다. 저스틴선은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바이낸스에 6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개수로 치자면은 16만 5,989개를 이체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던지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언제쯤 매입하면 좋을 것인가? 자,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연말부터 연초에 사토시 대비 강세를 보이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되었었다라고 하는데요.
뭐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은 알트코인들도 당연히 상승하는 건데 그 와중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대비 강세를 나타냈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 사토시 차트인데요. 연말 때부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는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화질이 좀 구린데 제가 더 나은 차트는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토시 차트상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다시 한번 이더리움 역시 힘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매입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는 좀 더 기술적인 매입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가 자신의 분석 및 전략을 공유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이더리움 차트가 상승, 이 추세에서 한번 무너지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추세 안으로 들어가면서 강력한 상승을 이어나갔었습니다. 그랬었던 이더리움이 최근에 다시 한번 부진을 겪으면서 상승 추세 아래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하다 이거죠. 여기서 이더리움이 만약에 아래로 한 번 더 내렸다가 반등을 한다라고 쳤을 때 이 반등이 이 추세를 깨고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추세에 맞고 떨어지느냐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추세를 깨고 올라간다라면은 지지 확인, 지지선에서 테스트를 하게 됐을 때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대로 저항 뚫고 추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지지 확인까지 하는 거 확인이 되면은 바닥에서는 못 잡더라도 안전하게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거 더 먹으려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이거 던져주고 여기서 이것만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장투하시는 분들께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좋은 매매 전략인 것 같아가지고 공유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가스 토큰. 얼마 전에는 오픈다오라고 해가지고 오픈시에서 거래하시는 분들께 무료 에어드랍이 있었죠. 이 가스 토큰 같은 경우는 메타마스크 등등의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서 거래를 한 사람 중 이 가스 비용으로 대략적으로 $1,500 이상을 지불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에어드랍되는 토큰이라고 합니다. 내가 덱스를 통해서 그동안에 거래를 하면서 이더리움 가스 비용을 많이 지불했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홈페이지를 찾아가셔가지고요, 에어드랍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짜 사이트 찾아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죠. 요즘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제대로 된 사이트 찾아가시는데 주의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개코인 시바이누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 시바이누의 개발자가 2022년도에 시바리움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바리움이 뭐냐? 레이어2 솔루션입니다. 이 개코인의 레이어2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해요.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시바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P2E 게임, NFT 등등 여러가지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봐가지고 2022년도에 다시 한번 크게 한따까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바이낸스가 스와이프의 자녀 지분을 인수하면서 리브랜딩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스와이프의 새로운 이름은 솔라가 될 것이고 그들의 코인은 파워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솔라 파워.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태양열 코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식과 함께 이 스와이프, 솔라 같은 경우는 파워의 가격이 좀 올라갔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테조스와 샌드박스 둘 다 내년에 다오를 출시하겠다라고 동시에 밝혔습니다. 탈중앙화 자율조직인 다오를 출범하겠다. 여러 매체에서 봤을 때 2022년도에 탈중앙화 자율조직인 다오가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왔었는데요. 자, 과연 2022년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 개봉 박두,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1년 동안 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삼겹살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버튼 클릭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2022년도에 다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